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구강건강 재건을 위해서 힘쓰는 서울 라이프치과 원장 김신근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치과별로 임플란트 가격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입안에서 보시게 되는 치아의 형태가 되는 치관 형태가 있고요.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라고 하는 이제 뿌리 부분이 있는데 보철학회에서는 두 가지 단계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가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뿌리가 심겼을 때와 보철이 올라갔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실제로 환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뿌리를 심으실 때 그리고 머리를 올릴 때 나눠서 수납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하신 경우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임플란트의 구조를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치아 입안에서 보이게 되는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임플란트 뿌리와 치아의 머리 부분을 이어주는 지대주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치아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치아 색깔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치아에 있는 이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데는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각 임플란트 회사마다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표면 처리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이 지대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기성 제품이 하나 있고요. 또 환자분에 맞춰서 환자분의 잇몸에 맞게 수작업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처음 말씀드리자면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저가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치과들은 한 번에 이제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용하는 표면이라든가 중간에 사용하는 지대주 이런 것을 아무래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다 맞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숙달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수식을 시행할 수 있는 분이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예후가 달라집니다. 어떤 제품이라든가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가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치과에서는 숙달된 선생님이라든가 경험 많은 분보다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심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골 양이라든지 골 밀도 또는 부위별로 어떤 부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가장 잘 기능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진단을 내리다 보면 원래부터 심어야 되는 위치 말고 다른 부위에다 심을 때도 있고요. 굳이 그 부분은 발치하지 않거나 임플란트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임플란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가 사실 심고 나서 끝이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한 번 심으시면 오랜 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라든지 바깥쪽 뼈와 안쪽 뼈의 밸런스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식립이 되게 되면 환자분이 애써서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치아 심고 나면 치아처럼 치주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불리한 위치에 심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는 단순히 여기 이가 없다고 해서 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임플란트 부위와 제품을 고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처음에 초진을 봐주신 원장님이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의 입안 상태라든가 무는 습관 이런 안모의 형태라든가 뭐든지 다 처음에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을지 또는 어떤 부위에 심는 게 좋을지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실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를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여기에 식립하는 게 제일 맞다 생각해서 식립하고 보철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과 수술과 관리를 쭉 이어서 나가실 수 있는 원장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치과에서는 뽑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치과에서는 살려서 써보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치아 주변에 뼈가 충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치료 시기를 지난 치아들은 점점 잇몸 주변의 뼈가 잇몸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충치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시기를 너무 놓쳐서 뼈가 너무 많이 소실될 경우에는 오히려 임플란트를 심거나 할 때 뼈 이식을 이렇게 과도하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뼈가 더 없어지기 전에 임플란트 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환자분에게 항상 최선의 제품들과 술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임플란트 표면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픽스처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잇몸에 해당하는 부분도 특별히 그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상태라면 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맞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철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자분의 니즈에 맞게 특별히 무는 힘이 세신 분한테는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단단한 부분으로 교환면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신미성이 중요한 환자분에게서는 치아 색깔과 최대한 유사한 부분으로 보철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니즈에 맞는 부분으로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